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음질 잘 들리면 동그라미 괜찮죠? 오케이. 승모 아까 선생님 저번 얘기했지만 나중에 기회 되면 니네가 우리 그 선생님 목동에 있는 그 연구실로 한번 올 기회가 있으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선생님이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 지금 막 진짜 최첨단 장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 이쪽에 선생님이 화면 보고 있는 게 노트북 열려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내 그 지금 영상을 찍는 핸드폰 카메라가 있고, 요거를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 또 다른 내 서브 핸드폰까지 해서, 그다음 저 뒤쪽에 카메라까지 해가지고 CCTV까지 해가지고 막 PPT 막 프로젝터 해가지고 프로젝터 2대의 뭐야 아무튼 지금 복잡한 상황이네요. 자, 아무튼 자 우리가 오늘 유전 쌤이 특강을 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어찌됐건 니네가 자 영재고 준비를 할 때 어쨌건 지금 시험 문제 기조 자체가 중학교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출제된다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과정 중에서 제일로 어려운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쌤이 저번 주에 한번 쭉 정리를 아마 해줬을 거야. 그래서 세포 호흡부터 뭐 우리가 뭐 뉴런, 뭐 신경계, 호르몬, 방어작용 여기 파트에서 조금 깊게 나와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쨌건 유전 문제가 제일로 중요하다는 건 좀 알고 있으세요. 그래서 요 두 개가 가장 큰 메인이고, 나머지는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이제 중등 과정 중에서 이제 생투랑 연결된 거는 본 수업 때 조금씩 이렇게 좀 진행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처음 자 우리 유전에 대해서 다시 천천히 내용을 시작을 할 건데, 자 글씨 잘 보이죠? 오케이. 근데 자, 우리 이제 프린트 자 내가 드린 거에 자 1페이지 자 보시면 자 맨 처음에 이제 염색체에 대한 내용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뭐 세포 주기가 어떻고 요런 거 다시 한번 뭐 정리하는 상황이 되겠네.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은 유전을 시작을 할 때 맨 처음에 자 염색체에 대한 내용을 좀 꼼꼼하게 기억을 하라고 하는 편입니다. 자, 우리가 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염색체를 요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 요 놈이 우리가 뭐 복제라는 과정을 거쳐서 요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있든 얘는 염색체 한 개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요것도 염색체 한 개고 얘도 염색체 한 개인데 그럼 얘는 왜 한 가닥이고 얘는 왜 두 가닥입니까? 우리가 졸라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DNA가 복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뭐 세포 분열을 우리 열심히 했을 때 어찌됐건 우리가 뭐 가장 기본적인 뭐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아빠의 그다음에 아니죠 내 몸에 있는 유전 정보는 결국 세포들이 다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반드시 복제라는 과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했던 거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다가 여기에 어떤 유전 정보가 담겨 있다라고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편의상 여기에 내가 뭐 라지 A가 담겨 있다라고 할게요. 그 원래 있던 거 여기에도 이렇게 라지 A가 담겨 있는 거고, 요 놈이 복제된 거니까 당연히 여기엔 뭐가 있는 거냐면 라지 A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어려운 말 아니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염색체를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 유전 정보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많이 불렀냐면 유전자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할 거야.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 속에는 정말 많은 유전 정보가 담겨 있다는 거. 좀 깊은 내용 들어가게 되면 하나의 염색체에 여러 가지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걸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연관되어 있다,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유전자에 대한 내용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세포 안에서 염색체는 이렇게 반드시 쌍으로 존재하죠. 이렇게 쌍으로 존재하는 염색체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상동염색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라지 A가 있으면 이쪽에는 어떤 저 형태를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건데, 나 목소리 왜 그러냐? 자, 있는 건데
여기에도 만약에 반드시 라지 A가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편의상 선생님이 스몰 A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아빠한테 만약에 뭐 키 큰 정보를 받았어. 엄마한테는 뭐 키 작은 정보를 받았어.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단어가 뭐냐면 이런 거야.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서 같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관계를 졸라 어려운 말로 중요한 말이죠. 자, 뭐라고 불렀냐면 대립 유전자라고 했던 거는 조금 우리가 중요하게 제발 다뤄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대립 유전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야. 잠깐 채팅이 뭐 올라왔나? 아직 안 올라왔구나. 다시. 그래서 대립 유전자는 그래서 얘가 종류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뒤에 넘어가서 같으면 우리가 보면 뭐 순종, 그 다음에 다르면 잡종. 근데 우리가 순종, 잡종이라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같으면 뭐 동형 접합, 그 다음에 다르면 이형 접합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건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면 동그라미. 이렇게 너무 우리 사실 유전 문제 많이 푸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좀 유전 풀기 위해서 좀 개념 위주로 많이 할 거고 특강 시간에 보시면 좀 문제를 좀 많이 풀 거라는 건 좀 알고 있으세요. 아무튼 요번 겨울방학 때 유전 니네가 거의 고3 심화까지 선생님이 다 다뤄줄 거야. 그러면 그거는 뭐 어떤 유전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출 수 있게 해줄 거니까 꼭 잘 따라와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 염색체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애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일반적인 세포들은 다 막을 갖고 있어. 그래서 세포뿐만이 아니라 세포 소기관도 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색체를 보시게 되면 마치 이렇게 뭐 염색체 막 같은 걸 있다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실제 염색체의 모습은 선생님이 이렇게 실처럼 꼬여있는 형태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 그래서 내가 염색체 지금 한 개만 표현을 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일부분을 내가 확대를 하면 자, 중간중간에 자, 이렇게 고기 덩어리 같은 것들이 반복되어 있고 그 고기 덩어리를 무슨 색으로 할까? 이게 일어날까? 자, 고기 덩어리 같은 거를 실이 이렇게 감고 있는 모습이다.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으셔야 된다고 했었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고기 덩어리 이름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히스톤 단백질, 자, 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요 실 하나 형태를 앞으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DNA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히스톤 단백질하고 DNA가 감겨있는 요 세트, 내가 지금 세트를 지금 두 세트를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 요 세트 하나를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지, 솜이라고 부른다는 거는 좀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DNA를 좀 더 확대를 합시다. 자, 이렇게 DNA 하나로 이렇게 있는 걸 내가 좀 더 확대해서 그림을 그리면 실제 한 줄로 있는 게 아니라 두 줄로 이렇게 보이는 거다. 그래서 DNA는 두 줄로 있어서 두 줄 DNA, 그래서 DNA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한 줄로 있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좀 더 한번 다뤄볼게요. RNA라고 부른다는 걸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깊게 해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DNA를 선생님이 좀 더 크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좀 그림이 안 이뻐. 그래서 선생님이 편의상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나는 지금 DNA에 한 가닥 이렇게 꼬여있는 형태야. 꼬여있는 거를 내가 지금 하나만 얘기를 했어. 자, 이해되죠? 그래서 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오각형 모양의 뭐가 있다라고 한 당, 그렇죠? 당이라고 한 당. 그래서 얘 이름을 당, DNA의 당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디옥시리보스라고 불렀어. 자, DNA 당이야. 그 다음
안쪽으로 뭐가 있냐면 인산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 미쳤다 보다. 미안. 안쪽으로는 뭐가 있냐면 염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인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트를 별표 쳐놓고 우리가 DNA의 기본 단위라고 부르죠. 이 DNA의 기본 단위를 요거랑 헷갈리면 안 되지. 자, 뭐라 불렀냐면 뉴클레오. 이게 너무 두꺼워서 그래서 이상해졌어요. 자, 뉴클레오 타이드라고 쓴다는 거. 오케이, 뉴클레오 타이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DNA의 기본 단위는 요인 뉴클레오 타이드들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입니다. 오케이,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안쪽으로 들어있는 요 염기의 종류가 아데닌이란 것도 있고 구아닌이란 것도 있고 그 다음 사이토신이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타이민이란 것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는 이렇게 인산까지 표시하게 되면 자, 인산, 당, 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한 가닥의 DNA에 마주보는 곳에서도 똑같이 오각형 모양의 디옥시리보스라는 것들이 반복되면서 안쪽으로 염기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아데닌 앞에 반드시 뭐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타이민이 와야 돼요. 자, 구아닌 앞에 반드시 사이토신 와야 돼. 다시 한번 사이토신 앞에 그러면 구아닌 올 거고 타이민 앞에 반드시 아데닌이 이렇게 올 겁니다. 이렇게 자리가 정해져 있어. 위치가 정해져 있어. 아데닌 앞은 반드시 타이민이 와야 돼. 이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상보적 결합이라고 부를 거야. 상보적 결합, 상보적인 결합이라고 부르는데 이 상보적인 결합은 여러분 조심할 게 실질적인 결합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데닌 앞은 티민이 와야 돼. 구아닌 앞은 사이토신이 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 니들은 앉아있고 내가 수업해야 돼. 니네가 수업하고 내가 앉아있으면 내가 돈 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상보적 결합이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요 아데닌하고 티민, 구아닌하고 사이토신 보시게 되면 니네가 화학에서 배웠을 거야. 얘네는 탄소하고 수소하고 뭐 이렇게 산소하고 막 이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얘네 사이에 전기적인 인력으로 끌어당기를 받습니다. 자, 전기적인 인력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받습니다.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이 힘을 우리는 겁나 중요한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수소 결합이라고 부른다는 거. 다시 한번 수소 결합이라고 부른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표현이 상보적 결합은 현상이었어. 그냥. 그치?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결합 중에서 수소 결합이 나오는데 그러면 아데닌하고 타이민 사이에 결합하는 게 아니라 전기적인 인력으로 서로 붙어 있으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가닥이 꼬여 있지만 어쨌건 풀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수소 결합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선생님이 꼭 기억하라고 한 게 뭐냐면 DNA에 여기 있는 요 선 선생님이 두 줄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기 있는 선은 없는 거야. 내가 이쁘게 그리려고 두 줄을 표현한 거지 여기 있는 선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요 인산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또 여기 있는 인산이 이렇게 여기 또 인산이 이렇게 자 인산과 당이 계속 연결되는 거여서 멀리서 보게 되면 얘네가 한 줄처럼 보이니까 내가 한 줄로 표현한다는 거지. 자, 내 말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강호가 왜냐면 저번에 수업하는데 애가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여기 인산하고 당이 연결됐는데 여기 있는 선은 그러면 뭐 디옥시리보스에 배치하는 선인가요? 아니야. 여기 있는 선은 없습니다. 이해되죠? 그럼 결국 DNA의 골격을 이루게 되는 거는 당, 인산, 요 연결이겠지. 우리 요 연결을 뭐라고 불렀냐면 공유 결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DNA에서 실질적인 DNA의 골격을 이루는 거는 공유 결합이다. 그 다음 여기 있는 두 가닥이 풀어지지 않는 거는 수소 결합 때문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상보적인 결합은 아데닌 앞에 반드시 타이민이 와야 돼.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그래서 아까 여기 있는 요 DNA가 결국에는 여기 있는 요 유전자를 뜻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 유전자는 결국에는 얘네들이 모여서 하나의 정보를 결정을 하는데 사람의 경우 뭐 모든 동물 마찬가지지만 자 생물의 경우 얘네가 어떤 식으로 유전자를 저장을 하냐면 얘네 세 개가 한 세트가 모입니다. 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얘네가 한 세트로 묶여서 뭐 라지 A 혹은 스몰 A를 뜻한다는 거야. 이렇게 좀 어렵게 얘기할 건데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를 거냐면 트리플렛 코드라고도 한다는 정도까지만 일단은 좀 해줄 거야. 한다는 거 좀 알고 있으시고 그 전에 살짝 우리 요거 하나 비교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 배울 거예요. 자, DNA하고 자, RNA를 살짝 비교 한번 해 봅시다. 일단은 DNA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뉴클레오타이드 역시 마찬가지로 RNA도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당의 이름이 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DNA의 당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디옥시리보스라는 당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RNA의 당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리보스라고 부른다는 거. 그 다음 DNA에 이루고 있는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요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RNA의 당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이 온다는 거 정도는 이제 기본 상식이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했어. 그 다음 DNA의 기능을 물어봤다? 그러면 DNA 기능을 물어보면 애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어쨌건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 맞습니다. 그럼 내가 물어봐요. 그럼 RNA는 기능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RNA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오늘 심화 내용으로 해서 이 정보를 운반하는 기능도 있다 정도까지는 좀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잘 모르겠으면 질문? 오케이? 다 이해되나요? 야, 우리 오랜만에 1시에 수업하는 것 같은데 내용 뭐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자, 그럼 프린트 한번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페이지에 자, 책 보자. 프린트에 요거. 자, DNA. 자,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자, 동그랗게 주세요. 분자. 유전자는 자, 유전 정보가 있는 DNA의 특정 부분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고 염색체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크게 뉴클레오솜이 반복되는 형태로 되는데 뉴클레오솜은 뭘로 구성되냐면 히스톤 단백질하고 자 DNA로 담겨 있다. 그래서 얘를 묶어서 그냥 나중에 실처럼 보일 거니까 염색사라고 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이제 염색체의 모양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도록 할 겁니다. 그거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 잠깐 여기 필기하고 그리고 이미 좀 심한 내용 좀 하도록 할게. 오케이?